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죠. 그런데 주민들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곳도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했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폭우에 휩쓸려온 돌더미와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진입로가 막히면서 복구 작업에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8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경남 산청군에선 사상 초유의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 등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던 곳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었던 시천면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마당이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이미 집주인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산청군 일대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자 주민들은 일찌감치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던 건데 산불 발생 이후 호우특보 때마다 사전 대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정해주는 대피소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런 큰 비가 와도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에만 240mm 넘는 비가 쏟아진 경북 청도 원리 마을에선 마을 순찰대가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지켰습니다. 하천가에 사는 노인 12명을 마을 회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와보니까 이 또랑 자체가 벌써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전부 다 일일이 이제 도보로 다 이제 마을 회관까지 이제 모시고 놓아서 최고의 예방은 과잉 대피라는 이들의 슬로건이 빛을 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극한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엔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중장비까지 챙겨가서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 굴착기 등 중장비를 실은 트럭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트럭에서 굴착기를 내리자마자 마당에 쌓인 토사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한 30cm 이상 쌓여있네. 미니 굴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물이 덜 빠진 곳은 굴착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작업 조금만 하면 내려앉아버려요. 흙이 물러가지고 지금 흙 속에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틈의 토사는 삽과 곡괭이로 퍼냅니다. 33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금세 온몸은 땀에 젖습니다. 내일처럼 일손을 쉬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들입니다. 이들은 경남 산청이 산불에 이어 수해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이틀이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들은 불이지만 여기는 물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경북 주민들의 온정에 산청, 수해 주민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오늘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참 말은 못하겠고. 동병상련의 따뜻한 마음이 괴물폭우로 폐허가 된 마을에 재건 의지까지 불어넣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남 장흥에는 지난 2015년 문을 닫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교도소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추고 빠삐용 집이라는 새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높은 담장 안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 동안 운영됐던 옛 장흥교도소입니다. 폐쇄된 이후에는 촬영 장소로 주로 활용됐는데 최근 리모델링과 콘텐츠 구축 작업을 거쳐 새단장했습니다.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감옥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신기했어요. 교도소 대신 영화 제목과 파일 압축 확장자를 결합해 빠삐용 집으로 명칭도 바꿨습니다. 기존 교도소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군데군데 공연과 강연이 가능한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이곳 빠삐용 집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교도소로 수용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글로리 등 이곳에서 촬영한 100여 편의 영화나 드라마의 전시물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복도 입고 체험하고 이렇게 투어를 하는 게 되게 영화 속에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고 장흥군은 교도소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치유와 어떤 해방의 관광지로 발돋움해서 장흥군을 대표하는 관광의 어떤 명소 그리고 장흥군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것. 장흥군은 아직 개방하지 않은 시설을 감옥 호텔 등 숙박 시설로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에 부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실사단은 부산의 도시 변화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은 한국에선 2번째, 전 세계에선 11번째 쾌거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녹이 슬고 빛이 바랜 천장 구조물 아래 다양한 종류의 미술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쪽에는 카페와 도서관도 있습니다. 40년 넘게 와이어를 만들었던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장인데 이거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가치와 그 산업유산의 가치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항구 주변의 오래된 건물과 빈 주택은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부산이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유치 경쟁을 벌인 중국 항저우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이런 도시 변화의 잠재력 때문입니다. 폐쇄적인 것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부산만큼은 모든 게 다 오픈된 그런 융합된 그런 도시다. 전 세계 120여 개 회원국을 둔 세계 디자인 기구는 2년마다 디자인으로 경제와 사회, 환경 발전 등을 이끄는 도시를 선정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국내에선 서울에 이어 2번째, 전 세계에선 11번째 세계 디자인 수도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디자인 산업은 아직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디자인 산업도 저희가 크게 좀 육성을 하고 부산시는 내년 1월 개최도시 서명식을 시작으로 2028년 세계 디자인 거리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컨퍼런스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찰서가 없어 치안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12년 만에 경찰서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원춘은 2012년 수원 팔달구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경찰이 13시간 동안 주변을 헤매는 사이 이 여성은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취약한 치안 인프라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서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원춘 사건 있고부터는 이 동네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죠. 그러고 나서는 가게들이 다 폐허같이. 사건 발생 12년 만에 수원시 팔달구에 경찰서가 들어섭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0개 과와 3개 지구대 등에서 550명의 경찰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원 지역 경찰서는 4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원 중부, 서부, 남부 등 기존 경찰서 명칭도 각 구 명칭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각 경찰서 관할 구역도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범죄 피해자가 됐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노인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팔달경찰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 팔달경찰서에는 체력 검증 시설과 VR 기반의 가상 대응 훈련장도 설치됩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신도시 개발로 인구 70만 명을 넘어선 남양주시가 최근 카카오 데이터 센터 등 이 최첨단 기업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동북부의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왕숙 신도시 개발 등으로 100만 명을 꿈꾸고 있는데요. 주광덕 남양주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남양주시가 민선 8기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 여건이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 8월 강남으로 직결하는 별내선이 개통된 이후 시민들의 교통 편의,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광역교통 체계가 확충되기로 확정이 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교통 허브 도시 남양주, 5개의 전철과 5개의 GTX가 연결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4통팔달의 교통 허브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남양주 시책 베스트 10 가운데 이 4개가 교통 분야 정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만족도가 교통에 있어서 컸고 3년 동안의 시정 운영의 성과로 4개를 베스트 10으로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금융에 이어서 이 카카오가 남양주의 데이터 센터 건립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많을 텐데 남양주의 강점이 있을까요? 민선 8기 들어 수도권의 모든 시장 군수님들이 미래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서 참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 정주 요건도 좋고 무엇보다도 5개의 전철과 5개의 GTX가 연결되는 미래의 교통 상황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면서 좋은 기술자들이 남양주시의 정주 요건도 좋고 또 그 기업하기 좋은 또 시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남양주를 녹화하고 있고 그 1차적인 성과가 카카오 데이터 센터와 우리은행 금융그룹의 미래형 디지털 센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전력 공급 문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러한 좋은 시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키는 결국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네. 저는 남양주시 제1호 영업사원이라는 그런 자세로 한전의 사장부터 실무 고위 관계자 또 실무자 그리고 이 산자부의 모든 우리 공무원들을 만나서 실제로 발로 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전력 공급을 확보했고 그 결과 카카오 센터와 우리은행 금융그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6천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왕숙 신도시에 판교 테크노밸리 2배 규모의 산업단지도 조성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좀 알려주시죠. 민선 7기에서는 약 70만 제곱미터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확보했고 제가 시장 되고 나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한 1년 정도의 그 끈질긴 노력 끝에 추가로 50만 제곱미터를 더 확보해서 판교의 1.7배에 해당되는 120만 제곱미터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위치가 GTX-B와 경춘선 그리고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제 새로 놓일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선 트리플 역세권 바로 옆에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이제 유치했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요지에 또 가장 정주 여건도 좋은 곳에 또 기업하기 좋은 그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많이 지금 기업들이 녹화하고 있고요. 아마 이 120만 제곱미터의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 그리고 우리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지금 계속 입주할 예정이고 또 그러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금년 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을 그런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이 되게 빠르게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도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쯤 이게 개원을 할까요? 사실 남양주 시민들에게 아주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대학병원이 없는 남양주에서 어떤 그 응급의료의 좀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점병원. 그러면서도 이번에 그 남양주에 이제 유치할 그 공공의료원은 그 돌봄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아직 65세 이상의 그 시민들이 전체 인구의 한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 3년이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데 이번에 남양주시에 건립되는 공공의료원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 응급의료나 감염병 예방 같은 컨트롤 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도 함께 한다. 그래서 혁신형
공공의료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계획으로는 2031년도에 완공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한 1, 2년 정도 완공 시기를 지금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임기 마지막 해로 나가고 계신데 네. 마지막까지 이제 발전하는 남양주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원특례시와 기후위기 대응의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을 열었습니다. 기후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기후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수원과 시흥, 나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별 우수시체 사업과 성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분권을 실현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후 대응이 가능해질 겁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